안녕하세요. 네, 명품 지크퍼 박미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쿰의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지쿰의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라일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아마 오늘 얘기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Y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왜 하라일즈를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화학 염색의 유해성,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화학 염색이 어느 정도나 위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하시고 아니 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임신 중에는 연고도 사용하지 말아라. 연고 사용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임산부가 바른 연고, 손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임산부가 바르는 연고가 태아에게 전달된다. 네, 어떻게 전달되나요? 연고가 피부로 스며들어서 이런 혈액을 통해서 체내에 침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신으로 이게 침투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몇 초 만에 네,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독성을 유전받고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피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경피독 중에서도 WHO 이 경피독 흡수 보고서를 보면은요, 팔 안쪽 피부를 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에다 연고를 발랐을 때, 이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칠 독성 성분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가, 네, 이제 이런 거를 일로 봤을 때, 두피는 무려 3.5나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우리 이제 두피는 이제 모낭이 크고 많고 또 체내 침투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화학 염색약의 유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네, 요 방송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요 방송 내용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제 장미꽃을 유리통 안에 넣어놓죠. 양쪽에 똑같은 장미꽃을 넣고 이쪽에다 뭐를 넣냐면은요. 염색약을 놓은 거예요. 이 염색약을 장미꽃에 바른 게 아니라 염색약을 옆에다 놓았을 뿐인데 1시간 만에 네, 이렇게 장미가 완전히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정말 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방송에 나온 것을 네, 보았습니다. 그만큼 흡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만큼 유해하다. 이거를 바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화학 염색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제1제, 제2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머리카락이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돼 있어요. 이 단백질을 녹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는 그 안으로 점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우리 모피질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키고 분해시키고 이제 표백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큐티클층을 다 이 알칼리로 모발을 이렇게 열죠. 네. 열고 그 안에 침투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카락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김밥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밥. 네. 이 끝에 표피에 해당하는 거 큐티클층이 이제 김이에요. 김. 네. 그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피질. 네. 요 부분이 네. 요 부분이 되겠죠. 네. 요 부분이 뭐예요? 우리
밥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 멜라닌 색소도 있고 모발의 색상, 강도, 탄력, 질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모수질 이 안쪽은 이제 공기층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발이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은 끝에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머리는 어때요? 지금 머리 우리 온 몸에 한의학에서도 그 어떤 그 혈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혈자리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사실은 백회죠. 백회. 그쵸? 네. 이 백회인데 이게 지금 열려 있죠. 그래서 이 100가지 질병이 다 여기로 들어오고 치료를 할 때도 이 백회를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을 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데다가 함부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었을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모발, 네, 이제 이 모발도 이제 건강한 모발은 이렇게 큐티클층이 가지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계속 화학 염색이나 펌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손상된 그 큐티클층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염색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두피를 자극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 안으로 이제 독소를 보내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머리카락에 이 케라틴 단백질을 파괴시키고 큐티클을 손상시키고 그래서 모발과 두피에 다 안 좋은 네, 그런 게 이제 이 화학 염색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화학 염색약에 이제 많은 그 유해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PPD, 파라페닐렌디아닌 또는 피페닐렌디아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PPD가 있죠. 이 PPD는 이제 이 색깔을 내는 가장 핵심 성분, 네, 이기도 하면서 지금 식약처에서는 이제 3% 정도 네, 함량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고 피부 발진, 가려움, 부종, 그다음에 천식, 호흡장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져 있는 유해 성분입니다. 그 외에 PPD 외에도 뭐 아미노페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유해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염색을 해서 1년 이상 염색한 사람은 이제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높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염색을 해주는 미용인들은 괜찮을까요? 네, 미용인들도 굉장히 네,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네, 논문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화학 염색으로 인한 이제 부작용 사례, 뭐 화학 화상, 뭐 모발 손상, 피부염, 탈모. 요즘에 왜 이렇게 탈모 환자가 많을까요? 네. 그리고 뭐 부종, 뭐 기타 등등, 암, 그다음에 뭐 실행명, 뭐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PPD 염색약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뭐 반신마비가 온 이제 그런 사례죠. 네. 이런 사례들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보통 이 PPD 이제 이런 거는 염색한 사람들 중에 2에서 5% 정도가 이 PPD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뭐 2명 내지 5명 정도가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한 네,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분들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탈모가 1000만 명 시대다.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을 한다. 특히 이 탈모는 또 누가 많냐면은요. 요즘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20대, 30대, 네, 이런 젊은 분들이 탈모로 이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잦은 파마와 화학 염색,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머리가 망가지니까 화학 약품을 통해서 또 클리닉을 하고 네, 이런 것에 계속 이제 악순환. 거기다가 뭐 샴푸도 좋은 거 쓰나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탈모인이 증가하고 있는 예, 그런 사태입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SBS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4개의 유전 독성이 확인됐다. 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염색약, 샴푸 성분에서요. 다음 네. 소식입니다. 유전 독성은 이제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게 이제 발병할 수 있는데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까지 일으켜서 아주 적은 양도 자손에게 이제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2022년 8월에 식약처에서 이제 1차 조사를 했을 때 요 5가지 성분, 네, 아미노페놀, 뭐 페닐렌디아민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요 5가지 성분이 유전 독성 물질이다라고 네, 이때 식약처에서 이제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 2차 조사를 통해서 그 5가지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또 뭐 페닐렌디아민, 과붕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미노페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유전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8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그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600개라고 합니다.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그 8개의 성분이 쓰인 제품 중에서는 국내 대기업 제품도 네, 포함이 돼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식약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행정고시를 한 상태고, 그래도 이게 판매 금지까지 오는 데는 거의 2년 반 정도 걸린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때 이 뉴스를 보고 야, 이런 거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축적되고 누적됐을 때 정말 사람에게 어떤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헤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헤나는 아주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수천 년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턱수염을 그 헤나로 염색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집트의 뭐 시바 여왕이 또 이 헤나로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네, 이게 헤나로 염색했다는 그런 내용, 뭐 클레오파트라가 뭐 이렇게 헤나로 네, 염색을 했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런 명화들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귀족이나 이제 왕족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헤나를 사용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이제 헤나가 5가지 종류의 헤나가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종류의 헤나에 대해서 그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헤나는 그 주성분이 이제 로손이라는 이제 성분입니다. 요게 단백질, 모발의 이 케라틴과 찰떡궁합을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단백질 케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나가 굉장히 이 연모를 떠나서 여기 보시면은 헤나에 로손이라는 성분이 모발의 케라틴과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염색도 되지만 광택과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모발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심지어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피 열을 빼주는 이런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흰머리를 기준했을 때 오렌지색으로 연모를 해줍니다. 흰머리 기준에서 오렌지색입니다. 검은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흰머리를 오렌지색으로 연모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헤나가 하는 거가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이제 그런 색의 연모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헤나가 하는 일이요. 두피에 축적된 유해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대요. 네, 이렇게 헤나가 연모 외에 두피와 모발에 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이 탈모에 도움을 준다는 이제 그런 논문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인디고 한번 볼게요. 인디고는 흰머리 기준했을 때 청색 연모 효과가 있습니다. 흰머리 기준했을 때 청색 연모 효과. 그리고
인디고는 헤나와 반대로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트리트먼트 할 때는 인디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연모 목적으로 네,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인디고로 연모를 했을 때 이건 역시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살균과에 도움을 줘요. 뭐 머리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균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도 도움을 주는 게 또 인디고라는 이제 약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4,000년 동안 머리를 검게 염색할 때 사용을 했던 그런 게 인디고고요. 뭐 리바이스 청바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 그 인디고를 또 사용을 해서 인디고와 뭐 또 다른 것도 같이 사용을 하겠지만 청바지를 물들이는데 쓰기도 하는 게 이제 인디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시아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카시아, 시카카이, 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도에 우리나라에도 왜 동의보감이라고 있잖아요. 뭐 중국의 본초 강목 그런 것처럼 이제 인도에도 이제 아유르베다라는 그런 의학서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카시아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양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카시아는요,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 열을 제거한다든지, 트리트먼트를 한다든지, 뭐 지성 모발 이런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의 트리트먼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두피 진정 효과를 해요. 두피 진정 효과를 내면서 역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두피열을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제 에센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아만 가지고 시술을 했을 때 아주 푸석거리고 윤기 없는 그런 모발이 아주 찰랑찰랑해지고 윤기가 나는 두피 트리트먼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날마다 사용을 해도 정말 좋은 게 또 이 카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카카이. 시카카이는 모발 볼륨감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두피 청소에 도움을 준다. 모발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준다. 인도에서는 샴푸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카카이는 천연 계면활성제. 네, 그래서 우리가 시카카이로 이제 다 바르고 나서 머리를 감으면은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얘가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번에 나온 샴푸 있죠? 천연 샴푸, 직쿡 샴푸. 직쿡 샴푸에도 시카카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카카이는 모발 광택과 두피 청결, 비듬 방지에 아주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약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모발에 볼륨감을 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모발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진짜 엄청 유해 성분들이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막 계속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안 좋은 샴푸 쓰고 막 이런 성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랑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 갖고 원래는 이제 모발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쌓여 있으니까 모발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시카카이로 시술을 이제 하고 나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나 깨끗이 청소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발이 이렇게 힘있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샴푸나 트리트먼트의 그런 원료로 쓰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피 케어나 모발 케어 그리고 탈모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비듬 방지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카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모발을 위한 열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카카이로 시술을 했을 때 이제 이 볼륨감, 머리의 볼륨감을 좀 살려주고, 시카카이와 또 암나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샴푸에도 시카카이도 들어있고 암나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암나와 더불어서 모발의 영양과 두피 건강에 이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시카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머리카락에 팩으로 해줘도 너무 좋다. 팩으로.
그랬을 때 탈모, 비듬 방지, 그리고 두피 청결, 모발 광택, 볼륨감 이런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게 시카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고대 우리 왕실에서 쓰였던 귀한 식물이었고요. 모발 영양제와 이제 탈모제로 쓰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제 인도와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품이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국, 로마 이런 데서도 이 모발을 위한 천상의 열매다. 두피 질환의 명약이다. 그래서 당나라 황제를 비롯한 왕실의 기본 모발 두피 관리제였다.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시카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나는요, 비타민의 핵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렌지의 20배에 해당하는 이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암나에 있는 비타민 C는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C는 굉장히 열에 약하거든요. 근데 암나에 있는 비타민 C는 고온이나 빛에 노출돼도 거의 파괴가 되지 않고요. 1년 이상 보관을 해도 네, 계속 이 비타민 C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암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해나 뭐 인디고, 카시아 이런 것은 이제 잎을 쓰고요. 암나와 시카카에는 이제 열매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케라틴, 우리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강화시키고 이게 모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예전부터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탈모, 그다음에 뭐 백모 방지 막 이런 쪽으로도 옛날부터 많이 쓰이고 먹고 했던 이제 그런 열매입니다. 모발 윤기에도 도움을 주고요. 헤나나 인디고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제 썼을 때 또는 카시아, 시카카이, 네, 다 어떤 거랑도 잘 어울리는 게 암나라고 할 수 있고요. 물 빠짐 방지에 이제 도움을 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여기 보시면은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 기능이 탁월하다. 해독 기능. 자, 이미 내 머리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정말 이렇게 이 안에 너무너무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를 빼내는 해독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암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암나를 꾸준히 사용하면 모근이 강해지고 모발에 윤기가 난다. 그 다음에 암나는 살짝 톤 다운, 컬러를 조금 어둡게, 그래서 헤나에다가 헤나의 밝은 색상이 살짝 어두워지고 인디고 색상이 약간 어두워지는 네, 그런 데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나는요, 헤나의 로손이란 성분이 머리카락에 있는 케라틴 단백질과 이제 결합을 해서 코팅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독 기능도 하고, 탈모 방지도 되고, 네, 이런 거가 헤나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왜냐면은 이 헤나의 주요 용도나 이런 것들, 논문 자료 같은 거를 보면은요, 열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식혀주는 피부와 모발 냉각제로도 쓰이고요. 수렴제, 그리고 항진균, 항세균 허브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생리활성 기능이 높은 단백질과 결합 능력이 있어서 계속 모표피에서 모피질, 모수질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연모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검은 머리라고 하더라도 헤나를 하면은 머리 끝에서 이 큐티클층이 막 헤나로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멋스러운 그런 색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적색으로 염색되는 거는 흰머리 기준. 이 안에 이제 이 멜라닌 색소가 없을 때, 네, 이 흰머리 기준으로 이제 오렌지색으로 연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헤나는 사실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좋고요. 특히 처음에 헤나를 하시는 분은 조금 자주 사용을 해주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헤나를 썼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3주에 한 번, 또 어떨 때는 기분이 꿀꿀하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처음 사용을 했을 때는 좀 이제 머리가 많이 손상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두피를 어떤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단 연모 목적뿐 아니라 이제 이런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도 헤나를 자주 쓰면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탈색된 모발이나 큐티클이 손상된 모발 이제 이런 것이 헤나로 이 식물성 코팅을 했을 때 굉장히 건강한 이제 머리로 점점 변해가죠. 네, 뭐 단 한 번에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모발이 망가진 상태가 다 다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자주 이렇게 헤나를 써주고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써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한 모발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나에 이제 이게 논문 하나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탈모에 좋냐라고 하면은 이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이라는 탈모 치료제 군과 아니면은 이 로소니아 이너미스 헤나를 사용한 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헤나를 사용한 쪽이 탈모 치료제를 쓴 것만큼의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네, 도대체 헤나는 왜 이게 우리는 어떤 분은 이제 이 헤나를 접근할 때 연모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탈모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참 신이 준 신비의 약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헤나를 썼을 때 특히 이제 이 카시아가 진정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성 있는 이런 두피 빨갛게 막 좀 염증도 있고 막 지루성 막 이런 문제성 있는 두피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정말 이렇게 딱 한 번 시술을 했는데 이 두피 현미경으로 했을 때 막 이 두피가 막 아주 펄겋게 여기에다는 정말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파마를 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이 헤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라서 두피 현미경으로 그냥 재미삼아 해봤는데 원장님이 도저히 이 두피 상태에서 파마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헤나를 권해서 카시아와 시카카이 암라를 가지고 케어를 먼저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두피를 다시 그 부위를 보니까 어떻게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그거를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이 머리에 파마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고객이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받으러 오겠다. 그래서 최소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이 두피 케어를 받고 그리고 나서 파마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원장님을 제가 이제 뵙기도 했습니다. 힘없는 흰머리 모발이 힘있고 어두운 모발로 됐다. 부시시한 머리가 윤기와 강택이 났다. 두피 부스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 허혜재 사장님 머리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헤나를 사랑하시는 하라일지 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본인 머리가 네 이렇게 빈약했는데 계속 헤나를 썼더니 이렇게 풍성해졌다. 이거 본인 머리니까. 그래서 참 이 헤나는 이 연모뿐 아니라 이 두피 건강, 탈모, 모발에 너무나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약재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지죠. 그래서 자연주의 웰빙을 원하는 분, 모발에 숱이 적은 분, 이런 분, 윤기나 광택 원하는 분, 머리카락이 타신 분,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는 분, 또 두피가 예민한 분, 머리카락이 부시시하고 붕 뜨는 분, 잦은 염색으로 큐티클이 상한 분, 네, 이제 이런 분들은 꼭 염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모발 건강을 위해서 두피 건강을 위해서 꼭 헤나를 권유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분이죠. 염색 시 눈 따가운 분, 화학 염색 냄새가 싫은 분, 깨끗한 두피를 원하는 분. 네, 그리고 그 외에 패치머리, 흰머리가 있으신 분들도 헤나나 인디고를 통해서 연모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모든 헤나가 다 이렇게 두피나 탈모나 이런 데 도움이 될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저급 해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해나의 뭐 종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재배하는 시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또 분쇄하고, 말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나의 등급도 뭐 15등급까지 나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많은 급수의 그런 해나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해나가 이렇게 관리된다면, 이게 실제 사진이긴 합니다만, 참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물질이 들어가겠죠. 어떤 공장 모습이라든지, 뭐 중금속,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다른 이물질하고 막 그냥 섞여 있는 곳, 이제 이런 많은 모습들, 뭐 보관상에서 그냥 야외에다 이렇게 적재를 하면은 뭐 비도 맞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어마어마한 세균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인도에서 수출을 하는 해나 업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대부분의 업체에서 세균이 너무 많았다. 세균이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없어. 그리고 TNTC는 too numberless to count, 셀 수 없이 많다. 그 뜻이죠? 너무 세균이 많은 이런 해나도 사실은 화학 연모제 못지않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급 해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연모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화학 연모제에서 봤던 이런 성분 있죠? 피페닐렌디아민, 과봉산 나트륨, 피아미노페놀 이런 거를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 염색이라고 하지만 염색은 누가 하는 거냐면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그쵸? 얘가 염색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 성분이 함유된 케미컬 해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해나 엽가루가 있지만 아까 본 페닐렌티아민, 아미노페놀, 과봉산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연모제는 천연이라고 할 수가 없고 역시 아까 봤던 그 큐티클층 파괴, 케라틴 파괴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피드를 첨가한 그런 해나도 있고요. 녹색 염료를 첨가한 해나, 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있는 해나, 이제 이런 해나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옛날에 왕실에서 계속해서 이 두피 관리제로 썼던 그런 해나라면 어떤 해나이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종자가 정말 좋은 거, 왜 인삼도 어디서 났느냐, 뭐 종자에 따라서 뭐 풍기 인삼, 뭐 고려 인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해나도 다 똑같은 해나는 아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거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트와 너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즈가 딱 맞아야지 결합이 잘 되는데 너무 크면 결합이 풀리겠죠. 그러면 그런 게 뭐 물 빠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모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너무 작으면 연모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장 잘 결합할 수 있는 사이즈를 맞추는 것도 또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살균 과정과 분쇄 과정을 통해서 해나의 로손이라는 성분이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네, 로손이 설령 있어도 결합력을 잃게 되는 거죠. 또는 로손이 파괴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을 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정상세포까지 죽이다 보니까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구토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균 기술과 분쇄 기술에 있어서 이거를 균만 죽이고 로손 성분은 그대로 살리고 그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이 굉장히 명품 프리미엄 해나를 판별하는 기준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녹차도요, 굉장히 등급이 많은 거 아시나요?
녹차 중에 제일 좋은 녹차가 어떤 녹차인가요? 이게 뭐 우전도 있고 세작도 있고 증작, 대작, 엽차 뭐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어떤 녹차는 목욕할 때 쓰고요. 어떤 녹차는 굉장히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그런 녹차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 녹차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땄느냐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가장 좋을 때, 뭐 보통 이제 세작 같은 거는 우리가 뭐 한 5월쯤 딴다고 하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딴 녹차와 이게 이제 계속 놔둬서 한 6월, 7월까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파리는 굉장히 커지고 수확량은 많아지지만은 녹차의 이 맛이 그 맛을 내지를 못하죠. 막 떫은 맛이 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고급 녹차로는 쓰이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은 녹차라고 말은 하지만 녹차의 품질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시기에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요. 그런 것처럼 해나도 마찬가지예요. 해나도 어떤 종자를 썼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그 기술력, 그 다음에 언제 수확했느냐, 어떻게 보관됐느냐, 입도가 어떠냐, 이런 부분. 또한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GMP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뭐 이런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하라일즈 해나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로손 함량이 식약처 기준이 이제 90% 이상이어야 되고, 미생물은 1000 이하여야지 되는 게 식약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A 업체, B 업체, C 업체 보면은요, 어떤 업체는 세균은 기준치가 되는데 로손이 턱없이 부족해. 이런 업체는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화학 연모제를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에다 쓰고 막 4시간, 8시간을 방치한다든지, 막 24시간 전에 막 이거를 불려야지 된다든지, 뭐 하여튼간 뭐 핸들링을 막 엄청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이제 B 업체 같은 경우는 로손은 맞췄는데 세균이 TNTC 너무 많아요. C 업체는 로손도 못 맞추고 세균도 많은,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라일즈를 볼 경우에 지금 하라일즈는 미생물이 불검출이죠. 거기다가 로손이 최고 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 함량. 이것보다 더 높은 함량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명품 프리미엄급 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도도 이거를 수작업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요,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게 되는데, 하라일즈는 굉장히 이 입도가 균일한데 정말 완벽한 이 입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라일즈의 또 특징이죠. 될 때부터 이거를 원장님들이 느끼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하라일즈는 USDA 인증, 지금 코셔 인증을 이제 가지고 나왔죠. 순수한 단일 원료만 사용을 했어요. 아까처럼 여기에 무슨 뭐 페닐렌 디아민 뭐 이런 거 섞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뒷면에 보면은 전성분 표시에 저희는 해나 입가루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저희가 너무나 이 연모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야, 이거 화학 연모제 섞은 거다. 뭐 인디고로는 이런 색을 낼 수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이 있죠. 네,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다 검색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뭐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 정보, 여기 의약품 등 정보 여기 들어가셔서 해나라고 찍으시면요. 해나라고 찍으시면 우리나라에 취급하는 뭐 이런 해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뭐 여기 뭐 무슨 해나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네, 이게 지금 뭐 메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있으니까 네, 굉장히 수십 개의 해나 업체가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가닉 퓨어 해나예요. 오가닉 퓨어 해나. 저희 거가 네, 이제 하라일즈는 이제 브랜드명이고 이제 이 제품명은 오가닉 퓨어 해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식약처 사이트를 캡처한 거예요. 식약처 사이트. 여기 보면은 해나 엽가루도 들어있지만 과봉산 나트륨, 탄수화물, 니트로피페닐렌디아민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유효 성분에 같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해나 엽가루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페닐렌디아민, 과봉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아미노페놀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도 100g 중에서 해나 엽가루는 64.5g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아미노페놀, 페닐렌디아민, 가봉산 나트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가운 게 보여요. 네, 그게 뭐냐면은 100g 중에서 해나 엽가루가 100g이야. 순수한 게 뭐냐면은 오가닉 퓨어 해나 저희 제품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오가닉 퓨어 인디고도 네, 100g 중에서 100g 이렇게 순수한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나 순수한 잎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이 해나와 인디고는 네, 황적색 연모 기능, 백모 기준을 했을 때 또 회색을 띠는 청색의 연모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카시아, 시카카이, 암나.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정말 와, 이 두피 해독과 탈모, 두피 청결, 두피 문제 해결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피 클리닝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두피 클리닉조차도 화학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천연으로 이런 두피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USDA 오가닉 인증은 뭐 요만큼만 넣어도 천연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3%만 넣어도 천연 인증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95% 이상 네 유기농일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기농 인증 중에 가장 신뢰받는 미국 농림부 인증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화학 색소나 방부제 향료를 일절 함유하지 않고 재배 과정에서도 화학 비료와 살충제 등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획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증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인증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GMP 시설. 여러분 GMP 시설은 남원 공장도 가잖아요. 가시면 GMP 시설이 어떤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마당에다 널브러져서 고추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한 톨이 다 관리되는 네, 그런 설비가 GMP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하라일즈 해나는 이제 그런 설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네, 해나, 인디고, 카시아, 암나, 시카카이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해나, 카시아, 암나, 시카카이 이게 두피 트리트먼트, 두피 케어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왜냐면 탈모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로 정말 우리가 연모 시장과 함께 탈모 시장 이런 때까지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천상의 하늘에서 준 그런 약재가 바로 이 해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연모제 시장이 52조 원으로 급성장한다. 더군다나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연모제가 중요하죠. 네. 오랫동안 계속 연모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뿐 아니라 탈모 시장도 진짜 엄청나요. 보통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절반을 차지해요. 국내 시장만 해도 4조 원. 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거의 다단계 전체 시장과 맞먹는 그런 시장이 탈모 시장인데요. 진짜 우리가 이 하라일즈로 건강도 찾고 연모도 하고 탈모도 하고 해독도 하고 두피 관리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저는 해나스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